KDBS 주일 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이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오는 학교에는 적응을 잘 하셨을까요? 날씨가 개강하자마자 풀리는 바람에 다들 옷차림이 얇아지셨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KDBS 주일 시사를 담당한 기자 이재혁입니다. KDBS 주일 시사는 이번 학기의 새로운 방송으로 매주 국내외 시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지만 매주 다른 기자님들의 목소리로 방송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와 국외 소식을 각각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두 주제 모두 최근 언론의 화두에 올라있는 만큼 많은 학우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3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포천 방향 구간 청룡청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추락,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안성고속도로에 사용된 건설 기법은 DR 걷어 런칭가설 공법으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지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성이 높고 바람이나 진동에 민감한 기법이라 합니다. 또한 3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걷어 관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DR 걷어는 최대 50m까지의 안정성만 보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909 청룡청교에는 최소 2개 이상의 52m 길이 DR 걷어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를 이루는 경관이 4개며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떨어진 구간의 거리가 210m로 최소 55m와 50m 이상의 걷어가 각각 2개씩 사용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와 유사한 공법이 쓰인 건설 현장 공사를 전면 중지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직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공사와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및 현장 관리 책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 전담팀은 앞서 지난달 26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원사업, 강상개발의 수공사 담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하도급사인 장원사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입건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도급업체 장원사업 현장 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강상개발 등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사 관계자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전담팀은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있었던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건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공사의 책임 소재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는 잠시 후 국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간 회담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설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국가의 전쟁은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담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은 마지막 10분간 파국을 맞았습니다. 시작은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외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도 참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며 따지듯이 어떤 종류의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벤스 부통령은 당신 나라의 파괴를 끝낼 수 있는 외교를 말하는 것이라며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무례하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은 이기고 있지 않다. 미국 군사 장비가 없었다면 이 전쟁은 2주 만에 끝났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혼자였고 미 국민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고 6차례 반복하며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카드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맞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제3차 세계대전을 두고 도박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나를 존중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이제 더 볼 것이 없다며 회견을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 회담의 결과로 두 정상의 비공개 회담,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오찬 등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당초 체결할 예정이었던 양국의 광물협정 역시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광물협정이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히토류, 니켈, 코발트 등의 전력 광물의 개발 및 공급을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약입니다. 이에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8일 양국 정상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의 종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를 본 언론들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고 미국도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광물협정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다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쟁 지속에 대한 두 대통령의 견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삿대질 회담으로 유명해진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회담이 이루어진 계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살짝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주제 모두 후속적인 소식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학우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주기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기자님의 목소리로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재혁,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